카톡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나눈 대화, 명예훼손죄 성립하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게 이제 타인의 사회적 평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대화였다. 그러면은 명예훼손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현재도 활동하는 야구선수 박병호 선수에 대해서 기사가 올라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을 다는 네티즌 아이디 국거박이 있었죠. 이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상되는 단어는 국민거포 박병호라는 용어 국거박인데, 당연히 이제 광팬이 있거니 했지만은 이 국거박이 국민거품 박병호의 줄임말이었습니다. 마침 이제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치자 국거박이 댓글을 남겼었는데, 변화구 쳐서 생명 연장한다. 홈런이랑 안타 전부 슬라이더다. 빠른 직구는 아직까지 못 친다. 지구 극복 못하는 한 어쩌다 홈런 하나 얻어 걸리는 공갈포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메이저리그 양키즈 스탠튼 멀티히트 쳐도 아직까지 슬럼프고 박병호는 부활이냐 라고 얘기를 한 이런 댓글입니다. 이제 이 국가박 아이디를 쓰는 네티즌 같은 경우에는 박병호 선수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심해지자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있었죠. 팀에서는 이제 구단 차원에서 자료를 모아서 고소를 준비했지만은 본인의 처벌 의사가 강하지 않은 것인지 실제로 고소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유명 스포츠스타나 연예인 기사에 악성 댓글이 달릴 때가 많습니다. 그냥 우리 박병호 선수처럼 웃어 넘기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고소장 접수되고 경찰서에서 그 가해자가 고개를 숙여서 사과를 하는 장면이 방송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2년, 3년 이렇게 처벌될 수 있고요. 이건 형법이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아까 인터넷 댓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적시가 보통 3년이죠. 더 중하게 처벌됩니다. 허위가 아니라 사실 말한 것이 죄가 되냐라고 물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이 사실을 말한 행위가 어떤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적시도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랑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만약 사실일지라도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공이익과 상관없는 사적인 개인적인 일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이 SNS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습니다. 페이스북도 있고, 이게 공개적인 형태라면은 카톡은 개인적인 형태죠. 그래서 만약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페북이나 공개적인 SNS, 인스타 같은 데 올린다면은 명예훼손죄 이견 없죠. 당연히 성립하는 거고, 이 카톡처럼 비공개적인 단둘이 SNS를 통해서 개인적인 비방글을 서로 주고받았다, 누군가에 대해서, 이게 명예훼손이냐 의문 드신 분이 있지만은, 우리 법상으로는 공연성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공연성이 필요한데 명예훼손죄 성립하려면은 이 카카오톡처럼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단톡방 제외입니다. 우선은 공연성, 이게 과연 있는 것이냐, 다수나 불특정한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 의문이 제기할 수 있는데, 물론 대화 자체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개인 블로그 1대1 비공개 대화방에서 비밀로 할 것을 약속받고 특정인에 대한 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비밀을 전제로 한 개별 유포라고 하더라도 대화 상대방이 불특정, 그러니까 카톡의 상대방이 불특정이나 다수 사람들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있다는 거죠.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카톡 같은 개인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적용했을 때 누군가의 개인적인 치부를 자기 가까운 지인 한 사람에게 비밀 전제로 전달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전파 가능성이 있어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신의 비밀은 숨기고 싶지만은 타인의 비밀은 공유하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온갖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세상이 됐지만, 타인 사생활을 함부로 공유하게 되면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이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제 지인이 부랴부랴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어떤 기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유포를 했는데 본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뭐 1번, 2번, 3번 번호가 쭉 매겨져 있고 그 기자의 사생활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은 이제 한 저 밑에 한 8번, 9번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본인이 1, 2번 정도만 읽다가 그거를 이제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무심코 이제 뭐 지나갔는데 한참 뒤에 그 해당 기자가 최초 유포자인 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단톡방에 내용을 공유한 제 이제 지인을 명예훼손으로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를 한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 친구가 이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은 수사 개시 통보와 함께 어떤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고 제가 법률적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선은 조기에 끝내는 것이 또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겠냐라고 자문을 해줬고 그래서 피해자와 약 금 한 300만 원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뭐 카톡으로 단톡방도 마찬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제 비밀 대화방에서 누군가 비밀을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타인의 어떤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다라고 한다면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플러스 또는 합의를 위해서 금 300만 원 내외의 재산상 피해까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